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오늘은 동학 농민군 보급반민의 깃발을 들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19세기 후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주 지옥같은 직업인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민들. 그래서 이들이 겪었던 네 가지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전정, 군정, 한국의 문란이 심했죠. 그다음 두 번째, 지방 간의 수탈. 세 번째는 그렇죠. 우리 이모군란 때와 갑신정변 때 각각 재물포조약도 있었고 한성조약도 있듯이 그때 배상금 지불 관련해서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막 이제 개발을 하니까 이에 대한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나라와 일본의 침투로 농촌의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쌀을 막 수출하기 때문에 쌀이 부족해지고 또 쌀은 값이 오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따 못 살겠어 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저항합니다. 저항해. 첫 번째는 소극적 저항. 관리들의 부피와 수탈을 간편히 가서 고발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농민들이 적극적인 저항인 농민 공기를 하는 겁니다. 하려 보면 점점 개수가 확실하게 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울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동학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2대 교주 바로 최시영이 이 교단을 정비하는 것이죠. 이거 PPL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 이제 경전, 그러니까 그들의 경전이었던 동경대전과 용담의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직이었던 포접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는 좀 큰 공동체 그리고 접은 작은 공동체인데 이 포접으로 인해서 포에서 발생하는 의견들을 각각 모든 지방에다가 퍼뜨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이 각 지방에 퍼지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학의 교대가 확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했던 운동은 바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조는 그렇죠.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를 말하는 거고 신원은 신분, 원은 되돌리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재우가 정부에서 혹세무민의 죄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에 신분을 다시 죄인에서 원래 일반인으로 돌리는 운동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례에서 했던 삼례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최재우의 누명을 풀게 해주고 또 우리 동학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3개월 뒤에 서울로 가서 서울 복합 장수를 합니다. 복합이 뭐냐면은 배가 땅에 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은에서 했던 보은 집회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동학에서 성격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치적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삼강원도 수평하고 외세,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도 배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의 1차 봉기 전에 이제 식사로 치면은 에피타이저에 해당하는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합니다. 언제? 94년 1월에 발생합니다. 지금의 정읍과 부안의 일부인 고부군에서 당시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수탈과 횡포를 저지릅니다. 토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뜯어먹냐? 첫 번째는 같은 명목으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둡니다. 두 번째는 황무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땅, 이런 거를 개간하면은 세금을 안 받는다 했는데 세금을 막 걷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석보가 멀쩡한데도 그 아래에다가 새로운 보를 강제로 쌓게 하고 심지어 그걸 이용할 때 물세까지 붙게 합니다. 물세까지. 진짜 난리죠, 난리. 안 돼!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전봉준이 이제 이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서 전봉준 주도로 여기 나와 있는 사발통문을 돌려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게 왜 사발통문이냐면은 여기 보이죠 가운데 원, 이 원이 당시에 사발 그릇 모양이라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름을 똥밖에 적어두면은 누가 대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정봉준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됐고 그 당시 고부군에 있던 관할 습격에서 당시 관리들이었던 아전들을 벌주고 그들이 부정하게 거두었던 곡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스타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도 철감으로써 이제 정부가 중재를 하니까 이 당시 농민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아까 봤던 사발통문의 글입니다. 여기 있는 글들은 이제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들, 힘든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조항들은 이들이 요구했던 개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차 봉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정부가 이 고부군에 안핵사라는 지위를 가진 이효계를 파견시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가혹하게 다 탄압해버립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정부는 중재에서 겨우 달랬는데 얘가 와갖고 또 이걸 불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전북 고탕, 이 당시에는 무장이라는 거에서 다 같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이제 전북 부안 지금 이 당시에 백산에서 제폭 구민 그리고 보국 안민의 구호를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폭 구민은 폭정에서 백성들을 구한다 라는 뜻이고 보국 안민은 국가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 라는 구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4가지의 강령을 발표하는데 바로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두 번째, 충혈을 다해서 땅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게 해라. 세 번째, 일본을 몰아내고 국가를 깨끗이 한다. 네 번째는 군대를 몰고 서울로 가가지고 귀족을 모두 없애버린다. 라는 주장 4가지를 발표한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이들이 관군과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들과 승리했던 전투가 어디냐? 바로 경읍의 황토현, 그리고 우리 전남 장성의 황룡톤에서 관군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가지고 전라도의 핵심 지역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걸 뺏기니까 굉장히 반응이 심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바로 안 좋은 습관이 또 나오는데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정부, 자기 나라 농민들을 달리지 못해가지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아산, 충남 아산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본군도 와요. 안 불렀는데. 왜 올까요? 그러하죠. 우리 이모군란 때,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들어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황했던 정부는 이제 정부와 농민군이 이제 화해를 하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화약을 통해서 농민군이 자진 해산하고 그들의 스스로 계획할 수 있고 행정할 수 있도록 집강소를 설치해서 회정계획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뭐 조세기관 협박, 뭐 탄광오리 같은 거 이제 그만하고 또 뭐 국권 농가자 축출하고 그들의 일거리를 낮춰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의 개혁을 보여주는 방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봉기를 합니다. 정부는 그 당시에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규정책을 설치한 다음에 청일 군대를 모두 철수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 이 대소문국들은 왕이 살던 경복궁을 기습해가지고 점령해버리고 오히려 청나라를 쳐버려가지고 청일전쟁을 발발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군이 반외세를 외치면서 두 번째 봉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1894년 9월에. 그래서 이때는 전봉준 중심의 남쪽에 있는 남접과 손병희 중심의 북쪽에 있는 북접이 함께 모여가지고 충남 논산에서 연합구제를 결성합니다. 이때 이제 모여가지고 서울로 북상해서 일본을 쳐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중간 지점이었던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그들의 지도자였던 전봉준과 김배남, 손아등 등이 체포를 당함으로써 이 운동이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 운동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정개혁 요구가 그 시기에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항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일부가 항일 의병에 가담하거나 또는 영학당이나 혈빈당 등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반외세 투쟁을 벌이고 또 이들의 운동이 반공선, 반외세 성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지도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